네, 오늘은 주식을 하면서 손실이 나게 되는 어떤 이유,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다 알고는 계시지만 사실 실천하기가 힘들거든요. 실천하기 힘들고, 그리고 같은 어떤 행동을 계속 반복하게 된다는 거. 그리고 내가 그거를 끊기가 힘들다는 거. 그게 정말 힘든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하나씩 근절을 해 나갈지 그런 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큰 손실은 이런 것에서 비롯된다."라고 제목을 지어 봤습니다. 일단은 큰 손실이 나기 전에 어떤 준비 과정이 있어요. 심리적인 준비 과정. 그 첫 번째가 눈만 뜨면은 주식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눈만 뜨면. 그냥 하루 종일 주식 생각을 하고 주식 방송을 보고 주식 뉴스를 보고 계속 HTS를 들여다보고 눈 아프게. 또 뉴스 같은 것도 계속 찾아보고 그러다 보면은 인제 아주 작은 뉴스에도 크게 반응을 하게 돼요. 자그마한 뉴스에도 크게 반응한다. 그래서 인제 뉴스의 어떤 경중이죠. 중요함과 중요하지 않은 것. 그런 뉴스를 구분하는 게 중요한데 큰 뉴스든 작은 뉴스든 그냥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 노이즈인지 아니면 진짜 뉴스인지 진짜 테마의 시작인지 이런 거를 분간을 못 하고 그냥 조그마한 뉴스에도 반응해서 이제 매수 버튼을 누른다든지 그러면 이제 피레치 맞기가 딱 좋죠. 그래서 인제 장중에도 몇백씩 이렇게 손실이 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다음에 인제 본업을 버리는 경우가 발생한다 했는데 주식을 인제 처음에 하다 보면은 대부분은 벌어요. 벌어서 뭐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까지 벌다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 이거 이렇게 편하게 벌 수 있는데 내가 힘들게 일할 필요가 있나? 돈을 좀 벌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본업을 뭐 버리거나 아니면은 쉬거나 아니면 본업에 소홀하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 돼요. 하지만 본업을 절대 버려서는 안 되죠. 주식이라는 게 생각대로 그렇게 정기적으로 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언제 얼마를 벌 것이다. 이거는 절대 맞출 수가 없습니다. 절대 맞출 수가 없어요. 내가 평생 동안 주식을 하면서 뭐 '돈을 벌겠다. 잃겠다.' 이 정도는 예측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다음 주에 얼마를 벌겠다.' 이런 거는요 절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본업이라는 거는 다음 주에 이번 달에 얼마를 벌겠다. 이걸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주식이라는 게 꼭 본업을 버려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직업을 버리고서 전업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전업이에요, 전업. 전업이라는 거는 진짜 스캘핑을 하면서 장중에 이 HTS를 안 보면 안 되는 그런 매매. 그런 매매에서 큰 성과를 내신 분들. 그런 분들만 하셔야 돼요, 전업을. 그 외에는 전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전업을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거예요. 돈을 못 버는데 그 하루 종일 보면 뭐 합니까?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예 어떤 시간이 꼭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내가 뭐 스캘핑을 하는 것만 아니라면 예 그 스캘핑으로 돈을 버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시간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냥 뭐 주식 사고 파는 시간은 한 5 분이면 돼요. 5 분도 안 걸려요. 예. 그전에 뭐 쉬는 시간에 뭘 보고 하는 뉴스 보고 하는 시간은 1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그래서 꼭 본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인제 그 눈 뜨면 주식 생각만 하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수익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집착을 해요. 뭐 잃을 수도 있고 벌 수도 있고 뭐 손절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하루의 성과에 너무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얼마를 벌어야 된다.' 네. 근데 못 벌거나 손실이 났어요. 그럼 그 하루를 망치게 됩니다. 기분이 완전히 다운이 되죠.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루 성과를 생각하고 있던 그 기대치가 있는데 그 기대치에 못 미치게 되면 결국에는 그 스트레스를 받고 불행해지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행복해지려고 하는 건데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굉장히 불행의 길로 들어서는 그런 인제 경우가 생기고 그러면 자꾸 또 무리수를 두게 되죠. 그러면 인제 또 '손실이 난다.'라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상따에 대한 집착이에요. 이제 장이 좋을 때 굉장히 폭등할 때 미친 장이 있어요. 그리고 테마가 너무나 강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인제 이상한 장이 있어요. 이상장이 있는데 그건 인제 뭐 품절주가 말도 안 되게 올라간다든지 그런 인제 종류의 비정상적인 장이 있습니다. 폭등을 맨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럴 때는 사실 상따를 해도 수익이 날 때가 있어요. 수익이 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장이 아니고 그냥 무난하고 조용한 장이에요. 약보합, 약보합이죠. 약보합 장이 뭐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상따에 들어가서 물리는 경우가 없어야죠. 그리고 상따라는 게 확률적으로는 반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상따 들어가면 다음날 갭을 띄울 가능성이 한 절반 정도는 됩니다. 하지만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뭐 하루에 10번 베팅했는데 8번
예 수익이 낮다 그래 가지고 8번 이겼다 그래서 전체 수익비가 플러스가 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손실을 크게 해 버리면 수익비를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상따를 들어간 사람이 이걸 길게 잡고 있기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갭이 나오면 바로 팔고 싶죠, 5% 라도. 그래서 그렇게 잔잔바리로 먹고 크게 깨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수익비 맞추기가 정말 힘들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상따가 습관이 되면은 그 손실에 대한 내성이 생깁니다. 예. 내가 상따를 해서 뭐 30%는 금방 먹을 수 있다. 이런 인제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1 0 0 200만 손실이 나도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성이 생겨서. 그러면 이제 자금 관리가 안 되니까 거기서부터는 인제 손실의 길로 들어서는 거죠. 그래서 자극에 대해서 불감증이 생기는 거예요. 자극에 대해서 불감증이 생기고 이 투자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자신의 어떤 자산 관리, 경제관념이 붕괴가 되는 그런 일이 생기죠. 그다음에 이게 인제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손실 후에 자기 위로를 한다." 이거예요. 내가 그냥 뭐 자위를 해 버리는 거예요. 손실이 나게 되면 이제 합리화로 가는 그 루트가 가장 그 악질적인 루트거든요. 손실이 났어요. 그럼 이제 일단은 패닉 상태에 빠지죠. 아 정말 욕을 하면서 패닉 상태에 빠지는데 그러면서 현실 부정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인제 시간이 지나면 또 묘하게 진정이 됩니다. 심리적으로 진정이 돼요 이게. 이게 문제예요. 진정이 안 되고 여기서 그냥 화를 계속 내고 있으면 주식을 건드리지도 않겠죠. 근데 진정이 돼요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 이 뇌가 진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실을 돌아보면서 나 자신을 합리화를 하게 돼요. 위로를 하게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뭘로 결론이 나냐면 '아 다시 한번 해 보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는데 어떻게 하죠?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한번 해 보자. 이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인제 뭐 "수업료를 지불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누가 지원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내가 수업료를 내고 뭘 배웠다.' 근데 배웠나요? 배웠는데 행동이 고쳐지나요? 절대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실력이 없는 거예요. '실력이 없고 주식을 못하는 거다.'라고 못을 박아야 돼요. 그리고 그 방법이 아니라고 왜 말을 못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실수, 똑같은 패턴으로 프로세스로 반복을 해서 손실이 났는데도 이 방법이 잘못됐다고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방법이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내가 이 방법을 하면서 뭔가 알게 모르게 희열을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실이 나도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끊어내는 게 중요하고 절대 자신을 위로하지 마세요. 합리화하지도 말고. 그냥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정말 인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눈에 보이는 주식을 해라." 이거죠.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뭔가를 찾아내기 위해서 뭐 조건식을 만든다든지 뭐 검색기를 돌리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짓이에요 그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짓이고 그 주식 HTS 뭐 MTS 아니면 뭐 네이버 증권 이런 걸 켜서 그 종목이 눈에 안 보이면 그거는 이제 기본적인 공부가 부족한 거예요. 그 주식에 대한 어떤 감각이나 이런 것도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검색기 같은 거 절대 쓰지 마시고요. 어 검색기가 찾는 주식은 어떻게 보면 소외된 주식이 많아요. 소외된 주식이 많고 그리고 검색기가 찾은 주식 중에 뭐 소외되지 않은 인기 있는 주식은 그냥 HTS 켜 보면 다 나와요 순위가. 거래대금 순위 뭐 상승률 순위, 인기 순위 다 나오잖아요. 거기서 골라야죠. 그래서 한두 개를 고르는 거지 우리가 뭐 10개 20 개를 찾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인제 "진정한 국장과 미장의 차이는 수익률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 장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지수를 산다고 하면 당연히 미장을 사겠죠. 하지만 개별 종목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미장 같은 경우에도 큰 수익을 내는 종목은 금방 눈에 드러나죠, 미장 같은 경우에. 그래서 미장에서 무슨 뭐 검색기를 찾는다든지 그렇게 하진 않죠. 근데 인제 국장은 반대로 약간 찾기가 어려워요. 찾기가 어렵거나 이미 다 오르고 나서 우리가 찾거나 그리고 뭐 에코프로 예전에 에코프로 같이 전 국민이 들어간 주식이 있죠. 그런 것도 눈에 보이죠. 보이긴 하는데 왠지 불안해서 의심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인제 처음에 그 매수를 할 때 이건 엔비디아나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테슬라가 어땠습니까? 테슬라가 망한다고 했었거든요. 파산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테슬라가 뭐 폭락을 할 때도 있었고 최근의 일이에요 그게. 그런데도 인제 내려갔을 때 테슬라를 믿고서 샀던 분들은 큰 수익이 났죠 결국에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제 주식이라는 게 이 확신과 수급이 동시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들어오면은 큰 시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크게 베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딱 두 가지거든요. 이 확신이란 거는 내 확신이 아니죠. 그 시장의 확신, 시장 참여자들의 컨센서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확신이 눈에 보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수급이 눈에 보이냐 이거예요. 눈에 보일 때 들어가야지 검색기 돌려 가지고 '아 이거 아무도 모를 거야. 나만 사야지.' 그냥 나만 사고 끝이에요 그거는. 그죠? 그래서 이 확신과 수급이 눈에 들어오는 거 그런 주식을 한번 우리가 베팅을 해 보자라는 그런 생각입니다.